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학교 뒤편의 좁은 골목에서 나는 그녀의 입술을 훔쳤다. 수아의 입술은 차갑고 비에 젖어 미끄러웠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나를 노려보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은 굳어버렸다. 너 미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의 그 날카로운 말투가 아니었다. 나는 후퇴하지 않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 입술의 맛짭짤한 비와 그녀의 숨결이 섞인 그 맛이 나를 사로잡았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여고의 불량소녀, 강수아. 그런데 왜 그녀의 첫 키스가 나, 평범한 전학생 지은의 것이 된 걸까? 그날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비처럼 끝없이 쏟아지는 감정의 폭풍으로 변했다. 나는 강지은, 올해 18살. 서울의 번잡한 강남에서 자랐지만 아버지의 직장 이동으로 인해 갑자기 이 작은 도시, 인천의 오래된 여고로 전학 왔다. 학교는 눈빛여고라는 이름처럼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빽빽이 들어선 곳이었다. 한국의 여고 생활은 항상 그렇다. 아침 7시 등교, 저녁 10시 자습실 불 끄기,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무자비한 시험과 모의고사. 하지만 이 학교에는 다른 곳과 달랐다.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 속삭임들. 수아 언니 조심해. 오늘 또 싸움 날 것 같아.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 강수아. 수아는 학교의 전설이었다. 키는 170에 가까운 날씬한 몸매, 검은 단발머리에 앞머리가 눈썹을 살짝 덮는 스타일, 교복 블라우스를 헐겁게 입고 치마는 무릎 위로 말아 올린 채로 다니는 그녀. 손목에는 가죽 팔찌가 여러 개, 그리고 항상 입에 물고 다니는 사탕 지팡이. 그녀가 복도를 지나면 학생들은 길을 비켜주었다. 불량소녀, 싸움꾼, 심지어 교사들조차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 소문에 따르면 작년에는 남고 학생들과의 싸움에서 칼까지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 그 소문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에 스며든 그 외로움, 그건 나처럼 상처받은 누군가의 눈빛이었다. 전학 첫째 날, 나는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창가,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학교 운동장. 한국의 가을은 항상 이렇게 쓸쓸하다. 엄마가 보내준 도시락 김치찌개와 밥들 먹으며 나는 친구들을 사귀려 애썼다. 안녕, 지은이야. 강남에서 왔어. 하지만 대답은 시큰둥했다. 이 학교는 이미 수아의 그늘 아래 놓여 있었다. 점심시간, 그녀가 교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내 책상에 다가와 내 도시락을 힐끔 보았다. 새끼야, 그거 맛있어 보이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호기심.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먹어볼래?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야.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지만 그날 저녁 자습실에서 그녀의 자리에 김치찌개 통조림이 놓여 있었다. 내 선물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가까워졌다. 아니, 가까워진 건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을까? 수아는 나를 꼬맹이라고 불렀다. 그녀의 친구들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학교 뒤편의 폐건물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거나 강변으로 나가 돌을 던지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그녀를 따라다녔다. 왜? 그 이유를 나 자신도 몰랐다. 어쩌면 그녀의 그 강인함 뒤에 숨겨진 약함이 나의 외로움과 맞닿았기 때문일 터.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완벽해야 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하지만 수아는 그 모든 걸 부정했다. 인생이 뭐가 대수라고? 그냥. 살아의 그녀의 말은 항상 그렇게 짧고 아팠다. 첫 키스가 일어난 건 우연이었다. 아니, 운명이었다. 그날은 학교 축제 준비로 바빴다. 은빛여고의 가을 축제는 한국의 전통처럼 떡볶이와 호떡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날, 나는 무대 뒤에서 조명을 조정하고 있었고 수아는 놀랍게도 댄스팀에 참가했다. 그녀의 춤은 거칠었지만 매혹적이었다. K-팝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드는 그녀, 땀에 젖은 이마. 축제가 끝난 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을 깜빡 잊고
학교 뒤 골목으로 달렸다. 거기서 그녀를 만났다. 벽에 기대 담배를 피우는 수아. 얘야, 꼬맹이, 왜 여기 있어?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 처음 보는 부드러운 미소. 나는 다가갔다. 비가 우리를 적셨다. 수아 언니. 오늘 춤, 멋졌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담배를 버리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평소의 날카로움 대신에 스며든 무언가. 나는 그 순간 참을 수 없었다.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만지고 입술을 포겠다.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첫 키스. 그녀는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하지만 키스가 끝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왜? 나 같은 애한테 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되었다. 수아의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사라졌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하며 그녀를 키웠다. 학교에서 그녀를 괴롭히던 아이들 때문에 그녀는 불량으로 변했다. 모두가 날 두려워하게 만들면 적어도 안전할 테니까.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었다. 학교 옥상에서 손을 잡고 강변에서 속삭이고 그녀의 작은 원룸에서 서로를 안았다. 한국의 사랑은 항상 숨겨져야 했다. 특히 우리처럼 같은 성의 사랑이라면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차가운 법칙. 하지만 수아와 나는 그 모든 걸 무시했다. 그녀의 입술은 이제 내 것이었고 내 심장은 그녀의 것이었다. 우리는 떡국을 함께 먹으며 새해를 맞이했고 벚꽃이 피는 봄에 한강을 걸었다. 지은아, 나랑 같이 도망갈래?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비밀은 점점 무거워졌다. 수아의 어머니는 공장에서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비가 쌓여가고 수아는 밤늦게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다. 괜찮아, 지은아. 나 혼자 할게. 그녀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 밑 다크서클, 손에 굳은 살. 나는 그녀를 도우려 애썼다. 내 용돈을 몰래 넣어두고 집에서 김밥을 싸서 가져다 주었다. 한국의 가족은 항상 이렇게 말하지 않고도 서로를 지킨다. 하지만 수아의 집은 달랐다. 빈민가의 낡은 다세대 주택, 벽에 스며든 곰팡이 냄새. 그녀의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수아가 요즘 밝아졌어. 내 덕분이야. 학교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가 수아 언니랑 붙어 다니네. 뭐야, 그 꼬맹이가 왜? 친구 하나가, 민지라는 애가 나를 붙잡았다. 야, 너 수아 언니 좋아해? 진짜, 나는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학교의 딘기녀였다. 긴 생머리, 완벽한 성적, 그리고 K드라머 여주인공 같은 미소. 한국 여고의 계급은 항상 그렇다. 죄모와 성적으로 나뉜다. 민지는 수아를 질투했다. 수아 언니는 내 거야. 너 같은 애가 끼어들지 마. 그 말은 시작이었다. 한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날 학교 운동장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남고 학생들이 술에 취해 쳐들어왔다. 수아는 앞장서서 그들을 막았다. 꺼져, 이 새끼들아. 그녀의 주먹이 날아들었다. 피가 흘렀다. 나는 무서웠지만 그녀를 도왔다. 언니, 그만.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경찰이 왔고 수아는 또다시 징계를 받았다.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제가 왜요? 그 새끼들이 먼저 왔잖아요. 나는 문밖에서 기다렸다. 나오던 그녀의 손, 피투성이 나는 손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바보. 왜 항상 혼자 싸우는 거야? 그녀는 웃었다. 너 지키려고. 그날 밤
그녀의 원룸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의 몸에 난 상처들 덜인 시절 아버지의 폭력, 학교 괴롭힘. 나 사랑받아 본 적 없어. 그런데 너는 달라. 내가 날 봐줄 때 난 애 살아있는 기분이야.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우리의 키스는 더 깊어졌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뜨거웠다. 우리는 서로를 탐닉했다. 한국의 겨울밤은 추웠지만 우리의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하지만 그 불꽃은 곧 꺼질 징조를 보였다. 민지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다. 수아 언니가 레즈비언이래? 지은이랑 사귀는 거 봤어.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일 때 우리의 첫 데이트를 했다. 우리는 교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영원히 같이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속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수아의 어머니가 퇴원한 후 집안 사정이 더 나빠졌다.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려 했다. 알바나 해서 돈 벌어야 해. 나는 울었다. 안 돼. 나랑 같이 공부하자. 장학금 받을 수 있어? 그때 충돌이 일어났다. 민지가 우리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여고의 비밀 커플. 레즈비언 불량소녀 댓글들이 쏟아졌다. 역겹네. 학교 망신이야. 한국 사회의 편견이 우리를 짓눌렀다. 수아는 분노했다. 민지를 찾아가 때렸다. 왜 우리를 파괴하는 거야? 민지는 울며 말했다. 언니가 날 버렸으니까. 나도 언니 좋아했어. 반전이었다. 민지는 수아를 사랑했다. 질투. 그건 사랑의 뒤틀린 형태였다.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운 열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학교는 소란스러웠다. 교장 선생님의 긴급회의, 부모님들의 항해 전화. 이런 학생들이 우리 딸과 함께 공부하다니 수아는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는 혼자 교실에 앉아 그녀의 빈자리를 바라보았다. 친구들은 나를 피했다. 지은아, 너도 조심해. 수아 언니처럼 되지 마. 하지만 나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방과 후 나는 그녀를 찾아 나섰다. 인천의 뒷골목,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 그녀는 카운터 뒤에서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왔어. 배고파. 라멘 끓여줄게. 우리는 편의점 뒤편에서 앉아 인스턴트 라면을 먹었다. 한국의 여름밤은 습하고 끈적거렸다. 언니, 학교 그만두지 마. 나랑 같이 다시 가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못해. 엄마 병원비. 그리고 너까지 위험해질 텐데. 그녀의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땀 냄새, 그 익숙한 향기가 나를 위로했다. 사랑해, 수아야. 나도. 지은아, 우리의 키스는 절박했다. 하지만 그 밤,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수아야, 집에 와. 아빠가 돌아왔어. 아빠의 귀환은 재앙이었다. 그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수아를 팔아치우려 했다. 이년아, 너 대학 가서 돈 벌어라. 아니면 그 친구랑 헤어져. 그는 나에 대해 알았다. 민지의 소문이 퍼진 타도 수아는 반항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싸움 끝에 그녀는 집을 나왔다. 나의 집으로. 내 부모님은 놀랐다. 지은아, 이 애 누구야? 나는 거짓말했다. 친구예요. 집에 문제가 있어서 한국의 부모는 항상 자녀의 체면을 생각한다. 그들은 수아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긴장된 공기. 그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내 용돈과 그녀의 알바비로 산 비행기표, 제주의 바다는 푸르고 바람은 자유로웠다. 우리는 흑돼지 구이를 먹고 해변에서 맨발로 뛰놀았다. 여기서 살까? 그냥 둘이. 수아가 웃었다. 그 미소, 오랜만에 본 행복. 밤바다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그녀의 몸은 부드럽고 파도 소리가 우리의 신음을 삼켰다. 지은아,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그 행복은 환상이었다. 돌아와서 학교가 시작되었다. 수아는 복학했지만 모두의 시선이 달라졌다. 민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수아의 과거를 파헤쳤다. 수아 언니, 작년에 남고 애랑 칼부림 한 거 맞지? 그것 때문에 경찰서 갔잖아. 소문은 진실로 변했다. 학생들은 수아를 피했다. 심지어 교사들도. 나는 그녀를 지켰다. 언니 믿어.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수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은아, 나 너한테 짐이야. 헤어지자. 그녀의 말에 나는 울부짖었다. 안 돼. 사랑하잖아. 우리는 싸웠다. 첫 번째 갈등.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이 물든 산책로에서 우리는 화해했다. 미안해. 무서웠어. 잃을까 봐. 그녀의 눈물.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다. 하지만 배신은 다가오고 있었다. 내 부모님이 사진을 봤다. SNS에 올라온 우리 사진. 지은아, 이게 뭐야? 여자애랑 아버지의 분노. 한국에서 이런 건 안 돼. 당장 헤어져. 나는 반항했다. 아빠, 사랑이에요.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엄마는 울었다. 우리 딸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 수아는 모든 걸 알았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지은아, 내 부모님한테 미안해. 내가 사라질게. 하지만 나는 붙잡았다. 함께 싸우자.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키스하고 강변에서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녀의 편지, 너는 내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야. 비가 오면 생각나. 우리 키스처럼.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길거리 포장마차의 뜨끈한 호떡 냄새.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선물. 그녀가 준 건 작은 은반지. 우리 약속의 증표야. 나는 울먹였다. 언니. 고마워. 우리는 카페에 앉아 핫초코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대학 가서 같이 살자. 서울로 와.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의 최후의 배신. 그녀는 교장에게 모든 걸 고발했다. 수아가 학생들을 위협해요. 그리고 지은이랑. 부적절한 관계예요. 조사가 시작되었다. 교사들이 우리를 불렀다. 강수아 학생, 이 사진들은 뭐지? 수아는 침묵했다. 나는 변명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학교는 우리를 분리하려 했다. 수아는 또다시 퇴학 위기에 처했다. 그날 밤 수아는 사라졌다. 그녀의 원룸은 비어 있었다. 핸드폰은 꺼져 있고 편지 한 장. 지은아, 미안. 너를 지키기 위해 사랑해. 영원히. 나는 미쳤다. 인천의 거리를 헤매며 그녀를 찾았다. 비가 내리는 밤, 강변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강에 앉아 반지를 물에 던지려 했다. 언니. 안 돼.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왜 혼자 결정해? 그녀는 울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게 할 수 없어. 한국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죄야?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로 밤을 보냈다. 그녀의 고백, 민지가 날 배신한 거 알아? 그녀는 내 과거를 이용했어? 작년에 나도 민지를 좋아했었어. 하지만 그건 짧았어. 너를 만난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 반전의 고통. 민지의 사랑은 집착이었고 그 집착이 우리를 파괴했다. 나는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야. 지금은 우리뿐이야. 하지만 배신의 여파는 컸다. 내 부모님은 나를 강제 전학 보냈다. 서울로 돌아가. 이 학교 그만둬. 수아는 학교를 떠났다. 알바를 하며 어머니를 돌보았다.
우리는 헤어졌다. 문자로만 연락. 오늘도 내 생각. 나도. 꿈에 나와 한국의 겨울은 더 추워졌다. 우리의 사랑은 얼어붙었다. 봄, 나는 다시 인천으로 왔다. 몰래. 수아를 만나러.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눈빛이 지쳤다. 지은아, 와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만하자. 내 미래를 위해 그녀의 말에 내 세계가 무너졌다. 언니, 사랑해. 포기 못해 우리는 키스했다. 마지막처럼. 하지만 그 키스는 시작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도망치자. 여름의 무더위가 우리를 시험했다. 나는 부모님을 설득했다. 아빠, 엄마, 수아 언니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발. 그들은 흔들렸다.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원하지만 사회의 시선을 두려워한다. 결국 그들은 동의했다. 조건이야. 대학 가서 제대로 살아. 수아의 어머니도 우리를 받아들였다. 수아야, 행복하면 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학교의 압력은 여전했다. 교장 선생님의 최후 통첩. 둘 중 하나, 학교를 떠나라. 수아가 나섰다. 제가 갈게요. 그녀의 희생. 나는 울었다. 언니, 왜? 너는 공부해야 해. 좋은 대학 가서. 나처럼 되지 마. 그녀의 미소. 그 안에 슬픔. 고조는 폭풍처럼 왔다. 민지가 자살 시도를 했다. 수아 언니 때문에 병원에서 그녀는 고백했다. 미안해. 나 질투해서 그랬어. 사랑했으니까. 수아는 그녀를 용서했다. 민지야, 너도 아파. 우리 모두 아파. 그 순간 민지는 변했다. 그녀는 우리를 도왔다. 사진을 삭제하고 소문을 잠재웠다. 하지만 진짜 배신은 다른 데 있었다. 수아의 아버지. 그는 빚쟁이들을 데리고 왔다. 2년 돈 내놔. 싸움 끝에 수아는 다쳤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나 죽을지도 몰라. 미안. 나는 절규했다. 안 돼. 살아. 그날 나는 모든 걸 걸었다. 경찰에 신고 아버지를 쫓아냈다. 한국의 법은 약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강했다. 회복 후 우리는 다시 모였다. 한강 다리 아래 불꽃놀이를 보며 언니, 이제 어떡해? 같이 가자. 서울로. 우리의 계획.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LGBT 커뮤니티를 찾았고 도움을 받았다. 작은 모임에서 우리는 다른 커플들을 만났다. 한국도 변해가요? 천천히. 가을의 끝, 우리는 떠났다.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수아는 카페 알바를, 나는 대학 입시를 준비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소중했다. 아침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며 안겼다. 언니, 사랑해. 나도. 이민지는 우리 친구가 되었다. 그녀의 용서가 우리를 치유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 수아의 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그녀는 다시 무너졌다. 지은아, 나와 같이 없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언니는 내 전부야. 함께 이겨. 치료와 사랑으로 그녀는 회복했다.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졸업식 날, 우리는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섰다. 모두가 두려워하던 불량소녀가 이제 내 사랑이야. 이 그녀가 웃었다. 그리고 내가 훔친 첫 키스. 영원히 내 것.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가혹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살아갔다. 서로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